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에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보통 신뢰하면 떠올리는 사자성어 있잖아요. 근데요, 그 말 뒤에 아주 서늘한, 완전히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저기 저 큰 나무 기둥, 저쪽 문까지만 옮겨주면 제가 50금을 드릴게요.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. 50금이면 진짜 인생 역전할 만한 엄청난 돈인데 어떠세요? 하시겠어요? 아마 에이 무슨 사기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시겠죠? 그렇죠? 네,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때는 바야흐로 혼란의 전국시대 진나라에 상황이라는 아주 유능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나라를 확 뜯어고칠 기가 막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 뭐냐면 백성들이 나라를, 조정을 도무지 믿질 않는 거예요. 이러니 법을 발표해봤자 아무도 안 따르게 뻔했죠. 그래서 상황은 아주 기발한,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한 공개 실험을 하나 기획하게 됩니다. 자, 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. 먼저 도성 남문에다가 9m짜리 엄청나게 큰 나무를 떡하니 세워요. 그리고는 방을 붙이죠. 이걸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 10금을 주겠다. 근데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? 아주 싸늘했습니다. 다들 아니 나라에서 뭔 꿍꿍이야. 저걸 믿으라고? 하면서 수군대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? 포기했을까요? 아니죠. 판을 훨씬 더 키워버립니다. 상금을 무려 5배, 50금으로 올려버린 겁니다. 여러분, 10금도 진짜 큰 돈인데 50금이면 이건 뭐 그냥 상금이 아니라 한 집안의 운명,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. 그랬더니 드디어 한 남자가 에이,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나선 겁니다. 이 사람이 진짜로 나무를 북문까지 옮겼어요. 모든 사람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? 진짜로 그 자리에서 약속했던 50금을 딱 내줬습니다. 이 장면 하나로 나라는, 국가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걸 백성들 뇌리에 아주 확실하게 박아버린 거죠. 네, 바로 이 극적인 사건에서 그 유명한 사자성어 이목지신이 탄생한 겁니다. 나무를 옮겨서 믿음을 얻는다. 말 그대로죠. 이때부터 이목지신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, 굳건한 신뢰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참 멋진 이야기죠. 국가가 백성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니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이게 전부였을까요?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한 신뢰였을까요?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아주 오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 사건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요, 이걸 신뢰를 쌓는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. 오히려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법에 백성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만들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 전술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목지신이 아니라 믿을 신자 대신 속일 사자를 써서 이목지사, 즉 나무를 옮겨서 백성을 속였다라고 불러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. 맞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 엄청난 돈을 들여 쌓은 신뢰가 결국 뭘 위한 거였냐? 바로 이런 끔찍한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밑밥이었던 겁니다. 내용을 좀 보면요. 5집에서 10집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요. 만약 이웃이 죄를 지었는데 신고 안 하면 나도 똑같이 처벌받는 겁니다. 연좌제죠. 심지어 신분 상승의 길은 오직 전쟁에 나가서 적의 머리를 베어오는 것, 그것뿐이었어요. 정말 무서운 사회를 만든 거죠. 괜히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.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 사마천이 훗날 상황이란 인물을 딱 한마디로 평가했거든요. 타고난 성품이 각박한 사람이다. 이 한마디에 그가 만든 법과 그의 사람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아니나 다를까 법이 시행되고 1년쯤 지나니까 수천 명의 백성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. 근데 상황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. 심지어 당시 태자,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법을 어기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태자를 직접 벌할 순 없으니까 그 스승들을 잡아다가 코를 베고 이마에 먹물로 죄인이라고 새겨버렸습니다. 왕족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. 이런 공포 정치 앞에 누가 감히 저항하겠어요? 결국 10년 뒤
진나라는 무서울 정도로 질서가 잡힌 강대국이 됩니다. 결과를 놓고 보면요. 상황의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. 나라의 힘은 엄청나게 강해졌고 사회도 안정됐죠.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. 그 안정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옆집 이웃마저 믿지 못하고 서로를 감시해야만 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공포 위에서 이루어진 거였으니까요.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시간이 좀 지나서 법 덕분에 나라가 안정되고 살기가 편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, 이 법 정말 좋네 하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럼 상황이 좋아했을까요? 천만에요. 그 칭찬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법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교화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저 멀리 변방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. 그가 원했던 건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어요.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목종, 그거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영원한 권력이란 건 없잖아요. 상황의 든든한 뒷배였던 효공이 세상을 떠납니다.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? 바로 과거에 자기 스승들이 코가 베이는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 태자였습니다. 상황에게 이를 갈던 사람들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죠. 한순간에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최고의 권력자는 이제 역적으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. 도망치던 상황이 국경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요. 주인이 딱 잘라 거절합니다. 이유가 뭐였을까요? 바로 상황 자기 자신이 만든 법, 신분증이 없으면 재워줄 수 없다는 그 법 때문이었어요. 와,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닌가요?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 발목이 잡힌 이 상황. 여기서 바로 자기가 만든 법에 스스로가 당한다는 뜻의 작법자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. 결국 붙잡힌 상황은 그가 집행했던 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. 사지를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당했고요. 그의 삼족, 즉 온 가족과 친척까지 모두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상황이 만든 이 강력한 시스템이 훗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된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죠. 과연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잔인해도 괜찮은 걸까요?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황은 위대한 개혁가인가요? 아니면 냉혹한 독재자인가요? 지금까지 시계의 5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